23년 7월 20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릴 주요 이슈는 첫 번째, 리플의 기술적 분석, 두 번째, 미상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한 게리 겐슬러의 언급 내용, 세 번째,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 주요 고객 이탈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플은 최근 700일 저항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틀 전부터 슬슬 상승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새로운 고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전 하락에 대한 안도랠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간 차트를 보면 뚜렷한 강세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된 이유는 700일 하강 저항선 돌파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장기 구조에서의 돌파는 대개 커다란 반전으로 이어지는데 저항선 돌파 후 XRP는 682원 수평 영역 위로 이동해 큰 강세 캔들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가격은 다음 저항선인 1100원까지 상승했지만 며칠간 하락을 하면서 현재 가격은 이 두 수준 사이에 머물러 있죠. RSI는 60 이상으로 상승세가 우세하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시간 차트를 체크해보면 하강 저항선 돌파 후 상승은 평행 채널 안에서 유지됐는데 이 같은 채널은 보통 조정을 포함합니다. 현재 가격은 채널 저항선과 수평 저항선이 합류하는 1045원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지점의 돌파 여부에 따라 향후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리플 종가로 1045원을 돌파하면 장기 저항선인 1100원까지 상승이 예상되며 만약 종가가 1045원 아래로 마무리가 되면 장기 지지선인 682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현재 XRP의 차트는 많이 과열이 되어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인용해보자면 XRP의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전날에 비해 21% 증가해 11억 달러를 넘어서며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보통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는 해당 자산에 대한 베팅 증가를 가리키는 신호인데 신규 자금 유입을 시사합니다. 이는 현재 리플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확실히 불타는 차트이고 과열이 된 차트지만 그럼에도 XRP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것이 현재 XRP의 차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신규 투자자거나 이번 장에서 익절한 XRP 홀더라면 분할 매수를 통해 10분의 1로 나눠 매수를 시작해서 다시 물량을 늘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리 겐슬러의 발언 이슈입니다. 미국 상원세출위원회에 참석한 겐슬러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암호화폐 산업 영역에서 자행되는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전문 인력, 자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청한 240억 달러의 SEC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불법 행위가 만연한 무법천지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겐슬러는 집행부문이 2022년 750건을 처리했다면서도 기술 발전이 불법 행위 확산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SEC 예산안에는 SEC 직원을 올해 4,685명에서 5,139명으로 늘리는 인력 직원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올려달라, 인원을 늘려달라 직접 언급한 것이죠. 이런 SEC 의장의 과한 행동에 리치 토레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토레스가 공개한 서한 내용을 보면 그는 SEC가 일부 패소한 리플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암호화폐 SEC가 산업에 공정한 견해를 내놓지 않은 것을 너무 명확히 나무란 것이다. SEC는 한 번도 암호자산에 대한 입장을 낸 적이 없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또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해 네, 아니요, 어쩌면 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했다. SEC도 혼선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상품선물위원회 CFTC와 배치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과도 배치되기도 했다라고 팩트폭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SEC는 소통과 규제에 있어 명확한 규칙이나 지도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방식을 택했고 정치적으로 시기가 결정된 경우도 있었다. SEC가 소송 판결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탄압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 또한 겐슬러의 언행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는데
내용을 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상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법을 잘못 언급하면서 토큰은 투자계약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는데 SEC가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리플과 관련해 2차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기에 게리 겐슬러가 언급하는 건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죠. 하여튼 게리 겐슬러 이 양반은 계속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탄압만 하기 위해 예산도 올려달라, 인원도 늘려달라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데 이에 같은 미 의원조차 SEC 의장을 비난하는 것을 보니 SEC가 지금의 행동이 한참 잘못됐구나 싶은 이슈였습니다. 다음은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 관련 이슈입니다.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 CEO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계획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 중단의 배경에 대해서는 규제 위험을 언급했는데 나스닥 입장에선 SEC 등 미국 규제 당국에 여전히 엄격한 잣대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다만 프리드먼 CEO는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중단에도 나스닥이 암호화폐 자산의 개발에 헌신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잠재적인 규제 변화에 대해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언제든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커스터디를 진행할 것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메타코랑 나스닥이 커스터디 처리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했을 때 나스닥이 뜬금포로 5개 광고로 축하를 한 트윗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 리플이 돈을 써서 광고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나스닥이 축하를 한 건지 그런 건 왜 그런 건지 아니면 IPO 가능성을 높여주는 건지 기대감을 갖게 만든 이슈였죠. 하지만 저번에 설명해드린 내용처럼 이미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발을 들인 나스닥이 커스터디 이슈 관련해서 리플과의 관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나스닥의 커스터디 사업 철회로 인해 리플의 IPO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은 이미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지만 나스닥이 먼저 발을 뺀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가 나올지 이 부분도 리플 홀더시라면 꾸준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리플의 1045원이 중요한 지점이다. 두 번째, 겐슬러의 무지성 탄압과 규제, 미국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리플의 커스터디 사업, 나스닥이 후퇴로 리스크 생각해봐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